오늘은 양방의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영화가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이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는 이상하다는 뜻이죠. last name, 즉 성이 스트레인지,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참 이 친구가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아주 자존심이 세고 안하무인이고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는 듯 하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언행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배알이 뒤틀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양의사들이 좋아하는 말이 메디컬 사이언스입니다. 의료과학이라고 하죠. 한방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메디컬 사이언스라는 말을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메디컬 사이언스를 할 때 사이언스는 과학이죠. 과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의를 보게 되면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책이나 학문. 이렇다는 얘기는 과학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불완전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반도체 같은 경우는 5마이크로 선폭을 가지고 있는 회로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궁극적인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선폭이 아예 1나노미터에 100만 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완성된 과학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디컬 사이언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양의사들은 그걸 아주 오히려 거꾸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디컬 사이언스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일루전이라고 설명합니다. ILLUSION. 이건 한국어네요. 다른 사전,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착각, 환상, 일루전이라고도 쓰나 보군요. 한글로요. 가상, 망상 이죠. 그래서 메디컬 사이언스는 메디컬 사이언스가 아니고 엄밀한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 양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착각, 환상, 가상, 그리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죠. 양의학, 과학이 아닌 환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를 갖고 동영상을 올리고 또 글을 올리려고 했었지만은 오늘 굉장히 황당무계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또는 주제를 바꿔서 새로운 다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어제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970년 8월 1일 생이죠. 남자고
키가 1m 86피트고 무게가 230파운드라고 하면은 대충 110kg 정도 되는 거구.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문 목적이 통증과 어떤 신경계통의 통증을 저감을 시키고 싶다. 그 다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트라마돌하고 가바펜틴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인 알러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로운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담배는 피우지 않는데 메디컬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은 의료용 대마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마초가 점점 인정하는 주가 많아지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금지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은 대마초를 필 수가 있고, 또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유흥용으로,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이제 통증도 저감이 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통증이 심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걷는 운동하고 골프를 5시간, 일주일에 5시간 정도 하고 하루 8시간 자고 잠에 깼을 때 그대로 피곤한 게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깬다는 얘기죠. 수시로 아마 깼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몇 번 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변 색깔은 갈색이죠. 황금색이 아니란 얘기는 소화기관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지금 통증들이 있는 곳입니다. 팔꿈치도 그렇고 견갑골 부위도 그렇고 엉덩이 쪽, 어깨 쪽, 목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척추에 수술을 받은 게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게 꽤 되었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을 양쪽으로 벌리게 되면은 이쪽 근육에서 그냥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면서 이거 뭐 여기도 표시가 안 됐지만 허벅지 쪽에도 다 이게 통증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종아리도 그렇고 표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통증이 뭐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취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절을 할 걸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저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고 뭐 그런 설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응급실로 한번 갔었다는 얘기죠. 심장마비 또는 중풍 그런 것이 올 것 같아서 8월 30일이니까 약 3주, 약 2주 남짓했네요. 그렇게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응급실에서 하는 얘기는
공황장애다 이거죠. 공황장애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신장 그리고 또는 방광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도 신장 방광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앞에 다시 보시게 되면 이 통증 부위, 이 요추 부위도 수술을 받았던 이유가 신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몸 전체에서 근육이 불끈거리고 튀고 그 다음에 경련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다는 게 신경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건 거의 뭐 공포 속에서 사는 겁니다. 특정 동작을 취할 때만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아무 때나 수시로 뭐 생기고 격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동안 아팠냐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7살, 뭐 6살 뭐 그럴 때겠죠. 그때부터 평생을 달고 살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보나마나 백신에 의해서 극심한 간의 손상을 겪고 온 거죠. 첫날은 어제죠. 어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아주 그 행복하게 뭐 치료받기 시작한 이후로 한 30분 정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몸의 통증이 사라졌죠. 보시게 되면은 어디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2번이었죠. 다시 2번을 볼게요. 네. 그냥 이대로 잠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해서 갔습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어젯밤 아주 편하게 잘 잤고 아직도 기분이 좋다고 뭐 아픈 데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내일 MRI를 찍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RI를 왜 찍느냐? 그랬더니 진단을 하기 위해서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진단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치료 방법이 있느냐. 치료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할 말이 없죠. 약이 오르는 겁니다. 이 환자가. 제가 뭐 약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환자한테 설명한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면은 그건 해봐야 쓸데없는 낭비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환자하고 저하고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제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좀 뭐랄까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 그러죠. 그런 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매우 싫어하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제가 익으면 고기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고기를 숙일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드렸던 여기 가바펜틴이라고 있죠. 이 가바펜틴이 이거 굉장히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갖고 있는 독약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이 가바펜틴도 마찬가지고 트라마돌도 굉장히 트라마돌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가바펜틴보다. 그래서 우선 가바펜틴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drugs.com입니다. 미국이죠. 우선 대한민국을 먼저 가볼까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좀 포스트를 쓰기 위해서 함께 내용을 적겠습니다. 과학이란 것은 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루전입니다. 일루전은 여기 있죠. 착각, 환상,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상, 망상. 그러면은 이제 drug.com에 가서 가바펜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바펜틴.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브랜드 네임은 그렐리스, 호라이전트, 뉴로틴, 가바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가바펜틴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따져보게 되면은 이것은 몸 안의 화학 성분과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저라고 하면은 간질이죠. 간질 또는 다른 종류의 증상에 사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질은 간질환이죠. 간질도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됩니다. 또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의사라면 양방에서 뭐 당연히 불치죠. 가바펜틴은 성인들의 신경계 질환, 신경통이죠. 너블페인이면 바이러스라든가 싱글이라면 대상포진 같은 그런 것에 의한 신경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restless legs syndrom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리가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증상을 뜻합니다. 이것도 간질환이죠. 이제 성인의 간질을 치료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살 충동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에 관한 내용은 빼겠습니다.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이 약을 시작하기 전에요. 물론 당연히 이 약에 대한 알러지가 없어야 되고 의사한테 이러한 아래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장 질환 또는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지
있는지, 또는 당뇨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는지, 또는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자살 충동이라든가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간질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간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있는지, 또는 Restless Leg Syndrom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Restless Leg Syndrome입니다. 이 증상은 잠을 자다가 대한민국의 TV 프로그램에 하나 있었죠.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데,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이킥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낮에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나 밤일을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 경우에죠. 또 이 약을 먹게 됨으로써 자살 충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다른 포스트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만, 신장질환, 당뇨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신장, 간 또는 심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환자가 자각 증상이 있을 때만 의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각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양이한테 얘기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가바펜틴을 복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 때 그 증상들의 주요 원인이 간과 신장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가바펜틴을 먹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죠. 가바펜틴을 복용하면 하는 만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게 마련이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의료 과학이 아니고 의료 망상, 의료 환상이죠. 환상. 좀 좋은 말로는 환상이고 착각 속에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음에서 가바펜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작용만 먼저 한번 보죠. 제가 잠깐 몇 가지를 봤는데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가바펜틴 캡슐. 경고 바로 나오죠. 자살 충동과 자살 행동. 고 최진실 씨나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약품이 관련된 것이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약물 복용 중단 시에 발작과 지속적 간질 상태로 빠짐. 바람성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 환자. 이 내용은 아까 미국 사이트에서는 없었죠. 소발작, 그러니까 이것도 발작이죠. 이를 포함한 발작 혼합 환자. 그 다음에 유제품을, 그러니까 우유, 치즈 같은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신기능 장애 환자, 고령자, 고령자들은 대부분이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설령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병, 병력, 주의력 결핍장애, 행동장애, 임부, 임신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려 좀 보겠습니다.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가바펜틴을 부가요법으로 투여한 간질 환자의 적어도 1% 이상에서 나타냈고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상 반응은 아래와 같다. 전신무력, 권태감, 얼굴 부종, 심혈관계, 고혈압, 소화기계 고장, 식욕부진, 치은염, 혈액 및 림프계 대부분 신체적 외상으로 보고된 자색반이죠. 근골격계, 관절통, 신경계 어지러움증, 현운이고, 운동과다증, 반사운동의 증가, 바로 이제 레스트레스 레그 신드롬입니다. 감소 또는 결여, 감각 이상, 불안, 적개심, 폐렴, 요로 감염증, 시력장애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보게 되면은 이건 퍼센트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퍼센테이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박이라든가 또는 통계에서의 확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건강과 치료에 관해서는 이 확률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그것이 본인에게 나타나면 그건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그렇게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때때로 드물게 이건 전부 다 확률의 개념이고 때때로라든가 드물게라든가 이런 단어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죠. 드물게라는 거는 3%도 드물다고 표현할 수 있고 0.5%, 0.1% 또는 0.01%도 드물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표현 방법이 절대 아니죠. 설령 뭐 정확한 확률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확률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부작용이 어떤 사람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시행착오 방법을 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론 그로펜틴 캡슐 300g 복사해서 링크를 제가 또 걸어드려야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링크가.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게 가바펜틴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죠.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부작용입니다. 미국에는 drugs.com에 나오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다 일일이 설명은 해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찾는 단어를 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번역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구글에 가서 이쪽에 가면은 이제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게 없네요. 그 밑에 더 내려가면은 Translate, 이게 이제 번역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는 코리안이지고 되겠네요. 이제 이건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를테면 이 정도 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B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 나오죠. 공격적인 행동 또는 기타 행동 문제, 걱정, 집중력 문제, 학교 성적 변화, 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 간을 망가뜨리는 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도 좀 적게 발생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즉 흉통이죠. 가슴에 통증이 있는 거 아까 나왔었죠. 잠깐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약을 갖고 신경 관련 시스템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화를 시킨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기억력 감퇴, 이것도 간 질환이죠. 간을 박살을 내는데 뭐 기억력이 좋아질 수가 없죠. 여기 있죠. 부종이라든가 통증이 사지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허벅지하고 종아리 다 통증이 있습니다. 이제 복통도 있고, 복통은 이 환자는 없었습니다. 근육통이죠. 근육에 통증이 생긴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온몸에 이제 근육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치료하려고 먹었던 약이 오히려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눈이라던가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거, 황달이죠. 그럼 이건 간질환이죠. 당연히. 이제는 뭐 피를 토하는 것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박살이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블러드 비전은 눈이 침침해지고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간질환이죠. 그 다음에 요통, 그 다음에 옆구리 통증이죠. 이거 다 이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이죠. 그 요통, 그 다음에 온몸 전체가 아프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환자가 겪고 왔던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던 가바펜틴이 오히려 뭡니까? 부작용으로 더 심하게 준 거죠. 이것도 이제 시간을 두고 증상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이제 끊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환자가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니까짓게 뭔데 내 의사들의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침을 꽂아놓은 상태였는데 하는 얘기가 침 뽑아라 나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알았다. 환자가 침을 뽑아달라는데 안 뽑아내고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 뽑아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내가 당신한테 이 약을 끊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할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은 네 한의원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네가 감히 내 의사들한테 그 사람들이 명성을 깎아내리는 또는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을 하다니 건방지기 짝이 없고 이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환자가 결국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바펜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또 어떤 그대로 있는지.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가바펜틴 등 21개 성분 자살 부작용 경고.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 실제 다른 약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살 충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간 손상을 뜻하는 것이고 간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들은 양약 전부 다가 간 손상을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링크를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발목 신경이 다친 것으로 의심되어서 신경약을 먹고 있는데 가바펜틴을 하루 3번 3일 먹었으나 부작용도 없고 통증에도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다. 용량을 2배로 늘렸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통증의 변화도 안 느껴집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증에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박원욱 병원의 주재형 전문의가 답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이건 그게 아니죠. 부작용이 없으면 빨리 끊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 양약을 먹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아픈 사람이 먹어서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없다면 당장에 그 약을 끊어야 된다고 이제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증상에 변화가 없다면 신경 관련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가바펜틴은 그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 전이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 처방이 있어야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약인데 그 처방을 내린 양의가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진단을 잘못했다던가 또는 다른 이유는 가바펜틴이 100만 명한테 투여했을 때 100만 명 모두에게 듣도록 되어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자들이 양의들에게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세뇌가 되어서 양의들이 어떤 신으로 취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양의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환자 스스로도 양의를 신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의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의 면허를 따고 나서 3, 4년 후면은 자기네들이 환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양의 면허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했을 때는 그래도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면허를 땄지만은 실제 해보면 실제 환자들이 낫는 경우가 없죠. 메디컬 사이언스는 그 단어 자체가 양방은 불완전하다는 뜻이며 메디컬 사이언스가 아니고 메디컬 일루전입니다. 양방 환상, 양방 착각, 양방 망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트라마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를 하실 때 환자가 복용하는 양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잘 설득을 해서 양약으로부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빨리 낫게 되지. 안 그러면은 양방에서 고치지 못해서 한의사를 찾았더니 한의사가 내 병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더라. 이거 완전히 한의사들 다 돌팔이다. 그 복용하는 약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는 것을 환자도 모르고 한의사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듣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